그런데 이제,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장이었으면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했겠지만, 당시는 이제 전시체제였었고, 그 다음에 군수공장에 끌려왔던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월급을 주고, 내가 취직을 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나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책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임금에서도, 기숙사비 빼고 식비 빼고 하면 불과, 당시 그 아이들한테 지급됐던 금전은 어떤 증언에 의하면, 일일 7전에서 8전 정도에 불과한 금액에 불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도 정상적으로 해서 받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쟁 막바지에는 그 일본이 패전할 당시에 월급을 줘가면서 패전할 그 정도 일본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다 못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지만,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장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여기는 장시간 사업장이었었어요. 12시간 맞교대를 해야 됐었습니다. 또 근무 조건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앉아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벨트의 속도를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실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이 끊어져 버리면 전체적인 것들 조업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실이 끊어지는 상황은 말하자면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은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생리 현상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컸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단도 많이 받았지만 때로는 구타도 일상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지에 오줌을 소변을 넣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증언들이 흔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는 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습도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약 30도 정도의 이런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름철 땀띠랄지 여러 가지 피부병, 그 다음에 호흡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개중에는 이 공장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조건에서 누가 여기에 오래 근무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군 단위에서 여기에 일할 사람들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공장에 가면 높은 월급이 있고 좋은 여건이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좀 과대 광고를 좀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도 모집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오는 이런 상황이 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마련했느냐? 일제총독부가 마련했던 것이죠.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법적 체계가 있었고, 44년도에 군수업체로 이 공장이 지정이 되면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 이 공장을 누군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공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담장이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매우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벼락이 성인이 넘어다닐 수 없는 높이로 튼튼하게 있었고, 그 위에는 다시 철제 울타리가 있어서 감히 여기를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하도록 이미 구조가 되어 있었고, 삼엄한 경비도 있었고, 위에서 지켜보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기록에 의하면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삶을 삶았던 뜨거운 물을 왈칵 배출하던 그 상황에서 뜨거운 물 때문에 사망하는 이 사건도 이 공장에서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는 나가게 되다가 들키면 혹독한 체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공장 밖을 나가더라도 온전하게 공장만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공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내는, 또 일본의 예를 들어 주재소랄지 또 행정망들을 통해서 붙잡아서 다시 결국은 붙잡혀 오게 됩니다. 제가 만났었을 때 장흥의 한수님 할머니가 했던 말이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수님 할머니가 그 연세, 90이 넘은 연세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 붙잡혀 갔다가 잡혀왔는데 그날은 일하던 손을 모두 놔두고 기숙사에 있는 애들 모두 운동장 같은 데로 모이도록 해서 양쪽에 도열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뭔 일인고 했더니 모두 앉혀놓고 붙잡혀 온 그 13살짜리 눈에 다 큰 처녀였던 아가씨였던 그 사람 옷을 모두 벗겨가지고 그 앞을 한 번 지나가 두 번 지나가 일부러 이렇게 지나가도록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들 도망가다 잡히면 이 꼴 난다.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꾀대기를 할딱 벗겨가지고 이걸 지켜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조선인으로서 누가 감히 그것을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모두 고개를 딴 데로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 울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모욕이고 정말 아픔이지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한테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가해와 수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일본은 잊으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록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